개관을 앞둔 국민해양안전관이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운영비 부담 비율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13,000여 명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 순천이 2,400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확진자 가운데 유치원과 초중고 학생이 22%를 차지했습니다. 전라남도가 농번기를 맞아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력 지원에 나섭니다. 농번기에 필요한 인력은 47만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진보계열 4개 정당이 중대선거구제 논의에 국민의힘이 참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다당제 등 정치개혁을 위해 선거구별 기초위원 수를 3인 또는 4인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정부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사고 현장과 가장 가까운 전남 진도에 국민해양안전관을 건립하고 있는데요.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운영비 부담 비율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개관의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고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진도 팽목항 일대에 들어선 국민해양안전관입니다. 각종 순환사고 대응 훈련장과 추모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참사를 되풀이하지 말자는 취지에서입니다. 2019년 10월에 첫 삽을 뜬 안전관은 공사를 시작한 지 2년 5개월 만에 99%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99% 공정률로 건축 부분은 완공되었고요. 체험시설과 잔여 마무리 공사는 4월 말까지 완공 예정입니다. 그런데 공정 속도와 달리 개관 일정은 차질이 예상됩니다. 운영비 분담 비율을 놓고 기획재정부와 진도군 사이에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해 안전관 운영비 추산액은 25억 원 규모. 정부는 운영비 분담 비율을 국비 60%, 지방비 40%로 정했지만 진도군은 부담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안전관 조성은 정부 사업인 만큼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해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군의회는 해마다 10억 원 규모의 운영비 분담액을 전액 삭감한 상태입니다. 논란이 일자 국가의 지원을 의무화하는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도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 세월호 8주기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진도군은 운영비가 없어 반쪽짜리 행사를 치러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5월 개관도 결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5월 중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재정 자립도 9%인 진도군에서 매년 10억이라는 예산을 부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도군 의회에서도 전액 국비 사업인 만큼 운영비도 국비로 부담해야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재부는 운영비의 경우 전액 국비 지원에 선례가 없어 진도군의 요구를 들어주긴 어렵다는 입장. 세월호 8주기를 앞두고도 운영비 분담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면서 안전관이 속빈 강정처럼 방치될까 우려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전남 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23일 하루 동안 13,691명이 신규 감염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순천이 2,428명으로 가장 많았고 목포가 2,074명, 여수가 2,14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밖에 광양이 1,154명으로 감염됐고 나머지 모든 시군에서 세 자릿수 확진자를 기록했습니다. 확진자 중에는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서 전체 확진자의 22.7%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전남도가 25일부터 전문가 신속 항원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온 확진자는 재택치료 일반관리군으로 전환합니다. 이는 정부 개선안에 따른 것으로 동네 병의원에서 항원 검사 결과 확진되면 60세 이상 또는 면역 저하자도 일반관리군에 포함돼 재택치료를 받습니다. 이에 따라 도민들은 병의원에서 코로나19 검사부터 전화상담과 치료제 처방 그리고 증상 모니터링까지 한 번에 가능해집니다. 전남도가 봄철 농번기를 맞아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인력 지원에 나섭니다. 농번기에 필요한 인력은 47만 6천여 명으로
양파와 마늘 등 5개 작물 수확에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남도는 상황실을 설치해 시군과 인력 수급 현황을 살피고 농촌 인력 중개센터 34곳의 운영 기능도 강화합니다. 코로나 방역 완화에 따라 다음 달부터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할 예정인 가운데 전남도는 법무부로부터 지난해보다 3.6배 많은 1,230명의 계절 근로자를 배정받았습니다. 진보계열 4개 정당이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논의에 국민의힘의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노동당과 녹색당, 정의당과 진보당은 24일 국민의힘 전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당 체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다당제가 필요하지만 국민의힘이 논의를 거부하고 있다며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진보 4당은 다당제 등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선거구별 기초의원 수를 3인 또는 4인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행 선거제도는 득표수에 따라 선거구별 2명 이상 4명 이하를 뽑을 수 있는데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대부분 2인 선거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남 도립미술관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작업실인 어린이 아뜰리에를 운영해 왔는데요. 이에 더해 올봄 아이들의 더 다양한 예술 활동을 위한 새로운 참여형 교육 공간과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이 새로운 어린이 아뜰리에는 오는 4월 중에 운영될 예정인데요. 어떤 프로그램들로 구성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남 도립미술과 김세령 교육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전남 도립미술관 교육사 김세령입니다. 네, 먼저 어린이 아틀리에가 어떤 공간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은데요. 말씀해 주시죠. 네, 전남 도립미술관의 어린이 아뜰리에는 말 그대로 어린이들을 위한 작업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 봄에 저희 미술관이 개관을 하고 처음 열었던 공간이 지하 1층 전시장 맞은편에 위치한 어린이 아뜰리에인데요. 근데 거기에는 사실 지금 미술관의 기획 전시의 주제나 작가, 작품의 내용과 직접 연계한 어린이 교육 활동지를 배부하면서 다양한 공작 활동이 이루어지는 상시 오픈 공간이고요. 그다음에 올 봄에 신설한 따끈따끈한 미술관 2층 어린이 아뜰리에는 북과 아트 갤러리를 콘셉트로 해서 어린이 책 속 예술 나라, 색깔과 모양으로 상상하기라는 주제로 참여형 전시와 함께 이루어지는 활동 공간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새로운 어린이 아틀리에에서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아이들이 어떤 활동을 펼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4월 진행 예정인 2층 어린이 아뜰리에 교육 프로그램은 먼저 대상이 만 5세에서 11세 아동입니다. 활동 내용은 앞서 소개드렸던 전시 공간이나 공간에 대한 주제나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아이들이 색깔과 형태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색지와 모양 본을 활용하는 작업입니다. 아뜰리에 안에는 한국의 24색과 서양의 24색이라 해서 예를 들면 엉겅퀴색, 마젠타색, 담청색 등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름을 가진 색지와 모양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를 활용해서 아이들은 직접 구성 디자이너가 되어보는 예술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활동할 때에는 많은 색과 많은 모양을 이용하지 않게끔 유도를 해서 활용하는 색지와 모양본에 제한을 두고 한정된 색과 모양으로 생각할 수 있는 구성법들을 표현하도록 유도해서 교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색깔과 모양으로 상상하기라는 교육은 1회당 참여 인원이 10명이고요. 주 1회에서 2회 정도 정기 운영 형태로 사전 예약을 받아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여러 가지 프로그램 마련으로 앞으로의 활동이 더 기대됩니다. 또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예, 저희 미술관에서는 방문객 중에 어린이들을 VIP라고 부릅니다. 현대미술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소양이 많이 늘어나면서 다양한 연령층이 저희 미술관을 방문해주고 계시지만 앞으로 우리가 그려갈 세상의 디자이너들은 누구보다 어린이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지각적 감각을 확장할 수 있는 예술의 배움터를 저희 전남 도립미술관에서 더욱 전문적이고 더욱 특화돼서 발전시켜갈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고 곧 저희는 찾아뵙겠습니다. 네, 앞으로 잘 운영될 수 있게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세령 교육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키워드 뉴스 첫 번째 키워드는 초과 수당입니다. 일부 경찰이 초과 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남경찰은 사기와 공전자 기록 위작 혐의로 나주경찰서 경찰관 28명과 행정관 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3월부터 3년 8개월 동안 근무 시간을 늘려 입력하는 방법으로 한 명당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2천만 원 정도를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다 해드림입니다. 장흥군 장동면에서 100세 시대를 맞아 지역민을 대상으로 다 해드림 서비스를 추진합니다. 다 해드림 서비스는 민원창구 일원화와 해피콜 서비스, 들판 배달 서비스 등인데요. 들판 배달 서비스는 전화 신청이 가능한 민원의 경우 담당 직원이 마을 회관까지 배달해주는 행정 서비스입니다. 박홍률 전 목포시장이 8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목포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박 전 시장은 24일 출마 기자회견에서 경제와 문화, 교육 등 크게 5개 분야에서 지역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특히 목포의 스마트 산단을 조성해 청년이 찾아오는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민선 6기는 시장직을 수행하면서 재정위기와 저조한 대양산단 분양 문제를 극복하고 32년 수건의 해상 케이블카를 완성한 값진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어떤 난관도 이겨낼 자신이 있다는 포부를 전했습니다. 오학은 전라남도 의원도 순천시장 선거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오학은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1조 원대 관광경제 인프라를 구축하고 1000병상급 대형 종합병원 유치와 식품 전용 산단 개발, 지역화폐 확대 발행, 스포츠 전진 훈련 메카 도시를 구현해 내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1조 원 규모의 관광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해 대형 리조트와 호텔, 위락시설을 유치하고 체류형 관광 도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실은 순천이 가지고 있는 생태와 환경, 문화적 자산을 기반으로 해서 관광경제 인프라를 구축해서 매년 지역경제 1조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때만이 이를 기반으로 해서 순천이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저는 유능한 경제시장을 표방하면서 오직 순천 시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시장 출마를 하였습니다. 장만채 전 전라남도 교육감이 순천시장 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장만채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더 큰 순천을 만들기 위해 제1회 교육도시 명성 회복과 청년벤처 일자리 창업 활성화, 스포츠 전진기지 조성, 의료관광 중심도시 조성, 생태관광도시 활성화에 집중하겠다는 공약을 밝혔습니다. 특히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서는 의료 인프라를 갖추는 게 우선이라며 첨단 의료 시스템을 도입해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대학의 총장과 또는 교육감이라는 큰 일들을 해본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물론 제가 대학에 있을 때도 광양만큼 통합이라든지 경남의 서부권, 전남의 동부권에서 광역 도시화와 하자는 제안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큰 순천으로 뻗어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순천의 큰 발전을 위해서 제가 시장 출마를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6월 지방선거를 대비해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와 재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추천관리위는 위원장에 정병석 전 전남대 총장을 선임하는 등 위원 19명을 위촉했으며 재심위원회는 위원장에 박준수 전 윤리심판원장을 선임하는 등 위원 10명을 선발했습니다. 전남도당은 참신하고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발하기 위해 공정한 경선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올해 학교 공간혁신 사업을 진행할 22개 학교를 선정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60억 원을 투입해 목포 사막초등학교 등 22곳에 미래형 교육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공간혁신 사업은 학교마다 3억 원이 지원되며 다목적 배움 공간과 생태 문화 공간 등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